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 국민의 미움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 과연 이 미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또 함께 협의해 가면서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의료 보건 말고도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 사령탑을 내세운 여야가 만나서 해법과 협력에 관한 첫 신호를 보냈는데요. 김태전 사령탑의 박성준 신임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일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이라는 일정이 있고 대학 입시라는 학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는 교회, 학원 등의 접촉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감염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발 감염이 학생들로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과 9월 학기제 제한 등 관련 이슈,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저도 여러 번 지적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굳이 필요 없는 특정 집단, 지역과 연결시킨 보도에 방역당국은 애를 먹고 있고 소수자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구성한 박한희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여러 문제들 중 언론보도, 저널리즘의 문제, 새롭게 만든 코너 뉴스 분리수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오늘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당선되고 저희하고 첫 통화인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원내대변인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 당에서 그 박성준 대변인 전직 이제 앵커셨으니까 그런 소통 능력을 높이 산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한 24년 했고요. 또 주요 이제 앵커 생활을 했던 것이 주요 어떤 대변인의 발탁에 요소였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정당에 입당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 제가 또 언론 인터뷰하는 와중에 그래도 제가 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에 이렇게 임명된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이 되겠다였던 건데 그 삶의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기서 다 달라질 텐데요. 네네. 20대 국회는 사실 동물국회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조금 나아질 것 같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상당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국회라든가 식물국회라는 평가도 받았고 특히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미진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어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1대는 들어가서 정치하는 분들의 모든 생각이
확실히 좀 다른 거 아닌가. 좀 분위기 차원에서 좀 20대 국회는 좀 다른 면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생법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네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0일 본회의 열리겠다. 예. 오늘 사실 이제 언론에서 초미해왔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의 조호영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참석자가 김성원 원내수석 또 그쪽에 그 대변인들 두 분 하고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또 김영진 원내수석이 함께해서 이번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된다는데 같이 동의를 하고요. 예. 통 크게 흔쾌히 또 5월 20일 열어서 20대 국회로 원만히 마무리해야 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회동은 어떻습니까?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화기애애했나요? 네, 오늘 뭐 사실 두 분이 그런 덕담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4선이고 예.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5선이기 때문에 주요 이제 의정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서로 이제 합리적이고 유연하다 이런 덕담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일도 잘하고 또 정책형이다라는 서로 평가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처음에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날 열리면 어떤 법안들이 처리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나눴나요? 아니면 추후에 그거 논의하기로 했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월 20일 날 합의를 했고요. 예. 그 실무적인 협의의 구체적 내용들은 안건에 대한 것은 김영진 원내수석과 김성원 원내수석이 이제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여러 이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법사위 계류 법안이라든가 또 N번방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또 코로나 관련 법안, 또 헌법 불합치 법안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후에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단 20일 날 본회의 개최까지만 합의를 했군요. 그렇죠. 예.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께 맡겼습니다. 예. 저건 어떻습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호 씨가 김무성 의원이 본회의 처리를 이 과거사법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단식 농성을 풀었는데 네네네. 미래통합당 쪽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오늘 조호영 원내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서 그 얘기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서로 하시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에 상당히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번 20대 국회에서 역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20대 국회 역사적 소임이라는 데 동의를 하시고요. 예. 과거사법의 배상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20개 단체 중에 19개 단체는 배보상 문제를 꼭 처리하지 않더라도 큰 의미, 역사적 의미에서의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원내수석 두 분께서도 만나셔서 과거사법 본회의 처리 문제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보상은 뒤로 미루더라도 진실 규명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그런 얘기죠. 예.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오늘 얘기가 됐습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예. 20대 국회를 선 마무리하고 조속히 마무리한 가운데 21대 국회에 준비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 예. 코로나19의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또 한국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정부도 그렇고요. 긴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의 만남은 일단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1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3차 추경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원 구성 관련해서도 오늘은 별 얘기가 없었을 테고요. 구성 얘기도 없었습니다. 원 구성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쟁점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사실 조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초에.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저도 이제 같이 김태년 원내대표님 모시고 예. 대구에 있는 부친상가에 갔었는데 그런 또 답례의 형식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 가장 큰 쟁점은 이 법사위원장일 것 같은데요. 그 네네네. 관례대로라고 하면 뭐 국회의장은 일체일당이 갖고 가고 법사위원장은 뭐 야당이 가져가고 이런 건데 지금 여당이 이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그 지금까지 법사위원회가 너무 월권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김태년 네네. 의원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그 야당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뭐 조심스럽고요. 예. 그동안 이제 법사위가 16대까지는 그 여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17대 때 넘어오면서 이제 여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관례처럼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이 되었는데 예. 이 법사위의 원래 기능이 실적인 어떤 법안의 마지막 통과 의례처럼 되고 상임위 역할을 하고 특히 체계라든가 작구 심사가 있다 보니까 여야의 이제 법안에 어떤 쟁점이 있을 경우에 그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비판이 이제 있었죠. 법 예. 비판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신속히 처리할 법안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데에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월권을 한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틀면은 하나도 법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뭐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어떤 의견도 또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20대 국회는 뭐 그런 논쟁과 협의, 대화, 타협이 전혀 안 보이는 국회여서 예. 21대 국회는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 겁니까? 어제 사실 이제 의결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15일 날 아마 선관위에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합당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또 당 내부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의원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또 원내의 부대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대표 임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과 뭐 미래한국당도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열린민주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합당하는 거 아니냐, 뭐 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오늘 당내에서는 사실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는 되지 않았다. 뭐 전당대회 전에 합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예. 그리고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회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아직 전혀 잡혀진 건 없죠. 예, 전혀 저는 들은 적은 없고요. 예. 뭐 이번에 열린민주당 관련된 얘기는 이제 원내에서 예.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7석인데 예. 열린민주당이 또 3석이기 때문에 합치면 180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180석이 되면은 사실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뭐 민주당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합하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당 내에서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20일 날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민생 법안이 예. 조금 많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 오늘 인터뷰 저하고 뭐처럼 하시니까 민주당 그럼요. 대표에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조호영 원내대표 또 이제 답방하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제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회동인데 예. 어쨌든 통 크게 서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것은 20대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 또 민생 법안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두 분의 어떤 책임도 매우 크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